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아사녀는 남편이 서라벌에서 새장가를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상심하여 깊은 병에 듭니다. 팽개는 정성껏 약을 다리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 아사녀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팽개를 멀리하며 오직 아사달만을 찾던 어느 밤, 팽개는 잠든 아사녀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갑자기 들이닥친 자신의 아내에게 현장을 들키고 맙니다. 질투의 눈이 먼 웰페는 아사녀의 집에서 한바탕 소동을 피우며 팽개의 파렴치한 행동을 폭로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사녀는 팽개의 친절이 순수한 호의가 아닌 추악한 욕망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팽개와 싹불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꾸며낸 일들이 있었음을 직감합니다. 모욕감과 절망에 빠진 아사녀는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아사달을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고 결심하며 죽음 대신 서라벌로 먼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으며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빨갱이는 저녁 공양을 먹고 나서 여러 중들과 한동안 잡담을 하다가 땅거미가 어슬어슬 든 뒤에야 제 처소로 돌아왔다. 처소라고 해야 조그마한 방 한간이 후미진 상기슬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는 제 방에 돌아오면 늘 하는 버릇으로 성가신 듯이 칡배 장삼을 벗어던져 버리고 홀가분하게 몸단속을 차린 다음에 벽에 걸어둔 긴 환도를 대어 들고 나섰다. 총총하게 늘어선 나무 틈을 비집고 발이 푹푹 잠기는 우거진 풀을 헤치고 한동안 올라가면 사너리채 못 미쳐서 펀펀한 터전이 나타난다. 호랑알밑꽃과 떡갈나무가 경성드뭇한 사이에 여기저기 주춧돌이 나동그라진 것을 보아 아마 옛날 암자가 들어앉았던 자리인 듯 빨갱이는 산이쩡하고 울리도록 큰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칼을 쓱 뽑아든다. 어둠침침한 가운데 칼날은 마치 한 가닥 얼음과 같이 번득인다. 엄지와 식지로 서슴지 않고 칼날을 잡아 쭉 훑어보아 날과 이가 빠지거나 상하지 않은 것을 가늠하고 만족한 듯이 머리 위에 비껴든다. 그의 석후의 기운부림, 곧 검술 공부가 시작된 것이다. 빨갱이의 본명은 용돌로 무슨 가달기 있어 입산을 하였을망정 언제든지 화랑시대가 그리웠다. 비호같이 말을 달리며 산으로 들로 사냥을 다닐 때 귓결에 울며 지나치던 바람은 얼마나 시원하였던가. 활쏘기 칼겨룸에 목숨을 내던지는 싸움은 얼마나 호장하였던가. 주사청로를 휩쓸고 뛰고 굴리던 맛은 얼마나 통쾌하였던가. 나는 소리도 무대 같은 목탁을 두들기는 것도 신풍영스럽고 손끝에 몬틀몬틀한 염주를 헤이기는 더구나 고리타분하였다. 옷까지 몸에 척 어울리지를 않고 따로 돌아 장삼소매는 아무리 휘저어 보아도 거추장스럽기만 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을 중생활을 그만두고 산을 뛰어나갈까 하였지만은 그래도 제가 맡은 소임이 무거움을 생각하고 꿀꺽꿀꺽 참노라니 심사가 절로 나서 불가에서 대기하는 소위 진심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는 사이에 기가 꺾이고 또 꺾이고 결이 삭고 또 삭아서 요새 와서는 그리 못 견딜 지경은 아니로되 그래도 이따금 치받치는 울화를 걷잡을 길이 없었다. 심심하고 쾌쾌하고 울적한 빨갱이 곧 용돌의 일상생활에 오직 한 개의 낙은 이 검술 공부였다. 입산 수도하는 사람이 칼이란 천부당만 부당한 거지로돼 자기 집 대대로 내려오는 복검이요. 또 그가 애지중지 차만 옳지 못하는 칼이기 때문에 기어코 지니고 온 것이었다. 칼만 들고 나서면 모든 시름과 울화가 가뭇없이 쓰러지고 몸은 훨훨 나는 듯이 가뿐하다. 처음에는 사지를 풀 겸 그는 관창이 건물을 추어 고구려 왕을 죽이던 본을 떠서
칼춤부터 추기 시작한다. 한바탕 늘어지게 춤을 추고 나면 온몸에 땀은 비오듯 하고 팔과 다리가 허무하게 풀어진다. 그 다음에는 칼겨룸을 시작하고 적진을 지쳐 들어가는 신유. 적장의 머리를 가슴을 뜻대로 마음대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마지막엔 한창 신이 오르면 칼을 휘두르는 손길은 번개와 같고 그의 온몸은 송두리째 칼빛에 휩싸여 마치 한 덩어리 푸른 무지개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과도 같았다. 뒤로 물러섰다. 앞으로 내달았다. 저 멀리 외로이 선 늙은 소나무를 바라보고 풍우같이 몰아가기도 하였다. 오늘 밤에도 한창 신이 나서 칼을 잽싸게 휘두르며 애꿎은 그 늙은 소나무를 향하여 줄다름을 쳐 들어갔다. 문득 그 소나무 뒤로부터 검은 그림자가 얼진하는 듯하더니 난데없는 칼이 쨍그렁하고 제 칼에 와서 마주친다. 용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는 섰으니 검술 공부한 보람이 있어 그래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누구냐? 소리를 가다듬어 물으면서도 이 뜻밖의 적수를 만난 것을 도리어 심심파적으로 기뻐하였다. 저편은 아무 대꾸도 없이 칼을 겨루며 한 걸음 들어선다. 그래 나와 겨뤄볼 테냐? 흥, 잘 만났다. 용돌은 코웃음을 치고 자신있게 칼끝을 그 검은 그림자의 가슴 언저리를 겨누곤 달려보았다. 저 칼과 이 칼이 한데 부딪히며 불이 번쩍 흩어지는데 저편의 칼이 너무 세차서 맞닿은 용돌의 칼이 퉁전하며 칼자루 잡은 손목이 휘청하고 제쳐지는 듯하였다. 그럴 사이에 저편의 칼은 수없이 용돌의 목과 가슴을 지나가건만 이상스럽게도 찌르지는 아니하였다. 용돌은 저편의 검기에 눌리어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도 건방지게 누구를 놀리느냐 하며 이를 갈았다. 저편에서 몇 번이나 자기를 찌를 기틀을 일부러 놓치는 것이 그에게 못마땅하고 안이 꼬웠다. 그것은 검객으로 찔려 죽을 때 찔려 죽는 것보담 더 분한 노릇이었다. 어디 견디어 봐라. 용돌은 용을 버럭 스며있는 재주를 다 부려보았건만 철옹성같이 막아내는 저편의 칼틈을 버르집을 수가 없었다. 용돌은 차차 기운이 지쳐지며 칼 쓰는 법이 어지러워졌다. 그러나 저편에서도 적이 힘이 빠진 듯 바늘 한 개 꽂을 만한 빈틈도 없던 저편의 방비도 점점 허술해지고 목과 가슴을 송두리째 내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면 그렇지. 용돌은 아까보단 100배의 용기를 가다듬어 쩍말 없이 찌를 대를 찔렀건만 저편에서 용하게도 그러나 가까스로 받아내는 듯하였다. 이편의 신이야 넉기야 하는 공격이 한동안 불꽃을 날리었으나 마침내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 내 검수를 떠보려고 일부러 허수하게 제 몸을 내어 맡기는구나. 언뜻 용돌리가 이렇게 깨달을 겨를도 없이 벼랑간 온몸의 기운이 빠져 달아남을 느끼었다. 이편의 칼든 손이 허정거리기 시작하자 저편에서는 서서히 수세에서 공세로 옮기어갔다. 용돌은 가쁜 숨을 미쳐 돌려 쉬지도 못하고 방비에 쩔쩔매었다. 저편의 칼바람이 선득선득하게 몇 번을 이편의 목덜미와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럴 적마다 용돌의 등에는 찬 소름이 솟았으되 그래도 신기하게 막아낼 수는 있었다. 저편의 검기는 갈수록 억세고 여무지고 재빨라졌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막아낼 수가 없구나. 용돌의 칼은 허공만 치며 더욱 허둥지둥하는데 저편의 칼은 더욱 신이 오른 듯하였다. 가슴을 막으려면 머리에 번득이고 머리를 피하면 목을 겨누어 어느 것을 어떻게 방비를 해야 오를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었다. 아물아물한 용돌의 눈에는 수없는 칼날이 서릿발을 날리며 이편의 얼굴, 목, 가슴, 배 할 것 없이 거의 한꺼번에 지쳐들어왔다. 제 몸뚱어리에 요긴한 자리란 자리는 일시에 저편의 칼이 곤두선 듯하였다. 용돌은 제 목숨이 위기일발에 걸린 줄도 잊어버리고 하도 어이가 없어 제 칼은 놀려보지도 못하였다. 문득 저편에서 칼을 거두었다. 용돌리 검술이 무던히 늘어내그려 허허 우렁차고 걸걸한 음성이 웃는다. 용돌은 귀에 익은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리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칼을 던지고 엎드리었다.
어규. 서방님 언제 오셨습니까? 일어나게 일어나. 거친 불에 찔리리. 그러기에 아무리 어둠 속이라도 칼 쓰시는 게 범상치를 않아. 기영감이영가 의심은 했습니다만 하고 용돌은 몸을 툭툭 털고 일어섰다. 자네의 검술도 늘기는 많이 늘었네마는 아직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이 조금 미흡한 듯하네. 벌써 돌을 닦은 지 3년이 지났거든. 하마하면 그 거칠은 마음 자리도 잡혔을 것 같은데 되올 낯이 없습니다만 산중에 이렇게 있으니 도리어 우러만 나고 마음이 더 거칠어지는 듯합니다. 산중이고 성중이고 마음이란 가질 탓. 어둠 속에서 안데없는 칼이 나와도 놀라지 않는 걸 보면 그만큼 마음 공부가 착실해진 표적이 아닌가. 머료. 검객이란 어느 때라도 방심을 하지 말라 하였거든. 비록 심심풀일 망정 칼 가지고 검술 공부를 하러 나온 사람이 칼을 보고 그렇게 놀라기야 하겠습니까? 용돌은 저편이 추는 바람에 한번 뽐내보고 그런데 서방님께서는 언제 행차를 하셨습니까? 댁에서 바로 이리 오셨을 리는 없고 무슨 특별한 볼일이나 뭐 이렇다 할 만한 볼일도 없지만 시골 구석에만 처박혀 있자니 답답도 하고 여러 친구도 찾아볼 겸 올라왔네. 자네 형편을 들어보아. 중생활이 좋다면 얼마쯤 같이 있어서 마음 공부나 해볼까. 말씀도 마십시오. 줄인 한 장을 맞아도 소위 중생활처럼 좀이 쑤시고 쓸쓸하지는 않겠지요. 그게 마음 공부란 것 아닌가. 마음 공부고 뭐고 서방님은 아예 그런 생각을랑 염두에도 내지 마시오. 그러면 서울 오신 일이 단지 그 일 한 가지뿐이신지 자네 만나볼 일이 첫째지만 또 한 가지 신신치 않은 성가신 일이 있어서 신신치 않은 성가신 일? 그건 무슨 일이게요. 뭐 얘기할 거리도 못 되는 일. 하고 그 검은 그림자는 빙그레 웃었다. 이 아닌 밤중에 용도를 찾아온 손님이야말로 금량상의 아우 경신으로 주만의 아버지가 세상에 으뜸가는 사윗감으로 골라 놓은 인물이었다. 용돌과 경신은 나이로 말하면 용돌리가 위지만 문벌로 보든지 체주로 보든지 더군한 앙도의 지위로 보든지 경신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용돌은 경신을 서방님이라고 깍듯이 위하고 경신은 용돌에게 하계를 하였지만 두 사람이 다 같이 국선도를 숭상하는 동지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누추하나마 제 처소로 들어가 보실까? 용돌은 던진 칼을 다시 주워들고 그대로 제 바지에 쓱쓱 문질러 칼집에 꽂고는 경신을 쳐다보았다. 여길 왔다가 자네 처소에 안이 들르고 어디를 간단 말인가. 경신은 친구끼리의 무관한 투를 말시에도 나타내며 용돌의 뒤를 달아섰다. 다녀가신 지가 벌써 이태가 되셨는데 그래도 용하시게 제 있는 데를 찾아오셨군요. 자네 방에 들러보아 없으면 의뢰 그 자리로 검술 공부하러 간 줄 알지. 설마 젊은 기억에 이세전 일을 그새 잊으려고 그 캄캄한 생소한 상기를 찾아내신 것은 정말 어려우신 노릇인데 뭘 자네가 식은 벌떡거리고 칼 두르는 소리가 산발치에서도 들리던 걸 뭐. 허허, 그렇게 멀리 들렸을까? 원 서방님은 귀도 밝으시군. 그래 한번 겨뤄보실 생각이 나셨군요. 나도 칼 써본 지가 하도 오래고 또 자네 검술이 얼마나 늘었나 꼬나보았지. 움펑진펑한 산비탈을 그들은 평지를 걷는 것보담 더 수월하게 내려오며 주거니 받거니 수작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신신치 않은 성가진 일이란 무슨 볼일입니까? 저한테 감추실 일이 무엇일까요? 갈수록 궁금하군요. 원 그 사람은 다심도 하이 자차분한 중살리를 하더니만 사람까지 잘게 되는 모양일세 그려. 어느 건 흉기스럽긴 중이라고 산중생활이 하도 심심하니까 자연 갖은 꿈꾸비속을 다 꾸며내고 쟤한테 상관없는 일에도 괜히 마음이 키어요. 자네도 인제 찰중이 되어 가는 모양일세 그려. 얘기는 어느 결엔지 딴 데로 쏠리고 만다. 왜 검술을 쓸 때처럼 슬쩍슬쩍 몸을 피하시오. 성가시다는 게 암만 해도 무슨 좋은 일 같은데. 그 사람은 기어코 매주 알고 주알 캐려만 드네 그려. 아따 왜 저 유종 이손이 계시지 않나. 예, 이손 유종 알고 말고
지금 조정에 남은 오직 한 분의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신 어른 말씀이지요. 자네도 아내 그려. 그 어른이 좀 만나자고 해서 그러면 무슨 중난한 일거리가 생겼나요? 어두운 가운데도 용돌은 눈을 크게 떠서 경신을 바라보았다. 조정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인 국선도의 우두머리와 청년 낭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서로 만나자고 할 적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분명하다. 바라고 기다리던 풍우는 인제야 일어나려는가. 거추장스러운 장삼을 영영 벗어던질 날도 얼마 남지가 않았구나. 용돌은 제 지레짐작에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짐을 느끼었다. 그러나 경신의 대답은 의외였다. 아니야. 그렇게 큰일은 아니야. 신신치도 않은 가간사야. 형님께서 어서 올라가서 뵈라고 성화같이 독촉을 하셔서 조그마한 가간사. 용돌리가 의아해하면 되자 경신은 단도직입적으로 내던지듯 그이에게 딸이 있대. 오, 옳지 그러면 혼담이 있어서 올라오셨군. 어허허. 용돌은 거침없인 어터웃음을 내놓았다. 어떡하나. 형님이 자꾸 가보라시니. 허허. 경신도 따라 웃으며 스스로 저를 변명하듯 그야 꼭 그 일 때문만이야 아니지. 오래간만에 서울 형편도 좀 살펴보고 여러 친구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선을 보러 오셨소. 선을 보이러 오셨소. 보기도 할 겸 보이기도 할 겸 그야말로 겸사겸살세. 허 아무튼 태평성대군요. 천하영웅이 색시선이나 보러 다니니 으흐. 용돌은 아무에게라도 빈정빈정하는 제 입버릇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들의 발길은 어느덧 용돌의 처소에 다다랐다. 용돌은 먼저 제 방으로 성큼 들어와서 벗어던진 장삼과 가사를 주섬주섬 주워서 똘똘 말아 한 옆으로 치우고 소리를 쳤다. 자, 서방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 사는 꼴은 이 모양이랍니다. 주객은 좌정을 한 다음에 경신은 다짜고짜로 물었다. 그래 이곳 중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녀석들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요? 삼시로 밥이나 때려 누이고 몇 번 염주나 세고 나면 낮잠이나 자빠져 자고 용돌은 평일에 품었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자리를 만났다는 듯이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도 돈량이나 있는 놈들은 아랫마을로 살살 다니면서 계집질이나 하고 몰래 술들이나 퍼먹고 그야 많은 중 가운데 그런 자도 덜어 있겠지. 자네는 남의 결점과 단처만 보는 버릇이 있느니 덜어가 다 뭐요. 그놈이 다 그놈이지. 출가란 빈말뿐이요. 어떻게 무섭게 돈을 아는지 던정맞기 짝이 없다오. 어디 쟤 한번 불공 한번 더 얻어 걸리겠다고 이건대가나 부잣집 아낙네만 얼씬하면 치맛꼬리에 메어 달리듯 졸졸 쫓아다니고 그 비위를 맞추기에 고비 끼었으니 그것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단 말씀이요. 생기는 것 좋아하는 거야 인정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험담할 거야 있는가 하고 경신은 휘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때는 좋은 때것만은 혼잣말같이 중얼거리었다. 무슨 때가 그렇게 좋다는 말씀이요. 여보게 생각을 해보게. 당명황이 알록산에게 쫓기어 멀리 총나라 두매로 달아났으니 이때를 타서 대군을 거느리고 지쳐 들어갔으면 중원을 다 차지는 못할 망정 고구려의 옛 땅이야. 다시 찾아오지 못하겠나. 용돌은 무릎을 탁 쳤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과연 서방님 말씀이 옳습니다. 조정에서야 어떡하던 우리의 힘으로나마 군사를 일으켜 보시는 게 어떠하실까요? 온천하에 흩어진 낭도를 긁어 모으면 그래도 몇만 명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네, 안 돼요. 나도 걔까지 생각은 해보았네마는 암만 해도 될 성쉽지를 않네. 첫째로 그만한 큰일을 하자면 신라 온 나라의 힘을 기울여야 성사가 되겠거든. 소위 당학파들이 잔뜩 조정을 움켜쥐고 있으니 까딱 잘못하면 역적에 누명이나 쓰고 말 거란 말이지. 총나라까지 쫓겨난 당명황에게 꾸벅꾸벅 문안사신까지 보내는 판이니 그자들에게 정당론을 끄집어내어 보게. 천길만 길뛸 것 아닌가.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러면 이번 기회에 중원은 못 들어치더라도 그 원수인 놈의 당학파들이나 모조리 해내버렸으면 어떨까요?
설마 당나라에서 부원병이야 못 보낼 것 아닙니까? 자네 말도 그럴싸하네마는 그러면 골육상쟁으로 형제끼리 피를 흘리게 될 것 아닌가. 그러니 그것도 못하겠고 더구나 하고 경신은 이윽기 무엇을 생각하였다. 용돌은 경신의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못하여 더구나 또 무슨 상치되는 일이 있단 말씀입니까? 더구나 안 될 일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명색 낭도가 우두머리가 없고 소위 무장지졸로 뿔뿔이 헤어져 있는 것일세. 개중에도 일치 단합이 못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큰일이야 큰일. 위로 임금님께서는 연만하시어 어느 날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형편이고 태자가 어리고 약하시니 신기를 엿보는 자가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여. 서방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같이 미련한 생각에도 오래지 않아 나라에 무슨 변이 날 듯 싶으단 말씀이요. 그러니 만일 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막아내실 작정이신지 그거야 미리 어떻게 정해 놓을 수야 있나. 그때 당해 보아 어떡하든지 있는 힘과 정성과 재주를 다할 뿐이지.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말일세 자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일세. 취모멱자로 중들의 해자만 듣지 말고 슬근슬근 승군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닌가. 몇은 안 되지만 젊은 중들을 덜어는 모아봅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같이 뜻대로 안 되고 화증만 더럭더럭 나서 일한다는 사람이 화증을 내어 쓴단 말인가. 첫째 기단에서는 못 쓰는 거란 말일세. 오래간만에 만난 두 동지의 담화는 어느 때까지 그칠 줄을 몰랐다. 경신은 피로한 듯이 팔을 베고 누워서 한동안 무슨 생각에 잦아졌다가 다시 마러두를 돌리었다. 그래 이 몇 해 동안에 이 절에서 생긴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인가? 가장 큰 일. 용돌은 눈을 멀뚱멀뚱하며 얼른 생각이 나지가 않는 모양이었다. 뭐 이렇다 할 만한 큰 일이 없는 듯한데 중들끼리 옥신각신이 생긴다든지 하다못해 불전을 새로 이룩한다든지 가끔 저희들끼리 찍고 뜯고 하다가 우리네 같으면 막상 목이 오고 갈 무렵쯤 되어 흐지부지해 버리기가 일쑤니 큰 사움이 날래야 날 수가 없고 그러면 소위 당학파들이 한 퇴지에 본을 떠서 불도를 비방한다고 울근불근한 일도 없단 말인가. 다른 절에서는 꽤 말썽이 되는 모양이던데 이 불국사도 이를테면 몇째 안 가는 대찰이 아닌가. 그런 문제를 이렁성거릴 만한 학식을 가진 이는 오직 주지스님 아상노장 한 분뿐이신데 워낙 연만하시어 그런 문제를 들고 일어날 만한 근력도 없는 듯하고 그 외에는 다들 무식도 하거니와 제 실사퀴 장만하는 데만 눈이 빨개져서 야단이니 서울 근처 중들이 더 타락이 되다니 참 한심한 노릇일세. 그려 한심하다 뿐입니까? 그것 뭐 사람의 씨알머리라고도 할 수 없지요. 용돌은 경신이가 제 말을 찬성하는데 신이 나서 또다시 승려 공격에 화살을 쏘았다. 그건 너무 과도한 말일세. 유독 승려들만 나무랄 수야 있는가.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 정말 수도하는 고승 배덕이 많겠지만 여기쯤은 너무 서울이 가까우니 중노릇을 무슨 돈벌리 속으로 아는 모양일세. 그려 하고 경신은 말을 뚝 끊어버린다. 7월도 어느 결에 금음이 가까워 조석으로 생량하는 서늘한 바람이 벌써 우수수하게 창에 부딪힌다. 바람결을 따라 찡찡하고 돌 쪼는 소리가 그윽이 들려온다. 경신은 귀를 소스라치며 이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인가? 천연 돌 쪼는 소리 같으니 저번 오셨을 적에 내가 말씀을 여쭈지 않았던가요? 부여에서 석수장리를 불러다가 다보탑과 석가탑을 짓게 되었다고. 그 부여 석수장리가 아직도 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석수장리란 녀석이 어떻게 성미가 괴벽스러운지 낮에는 별로 일에 손을 대지도 않고 꼭 밤, 새벽으로 저렇게 일을 하지요. 허그건 참 명공일세. 그려 명공은 무슨 명공입니까? 아무라도 손에 조금 있게만 되면 어둡다고 일을 못할까요? 우리네가 밤에 칼을 쓰는 것이나 다를 게 없을 것 아닙니까? 하고 용돌은 울 때에 피를 올리며 매우 못마땅해하는 눈치였다.
자네 왜 그 석수장리하고 무슨 틀린 일이 있나. 그렇게 티를 뜯게. 그래 서방님은 분하지 않으시오. 부여놈 따위가 아주 내노라 하고 서랍을 대차례 하나도 아니요 둘 템이나 탑을 이룩하니 기막힐 노릇이 아니란 말씀이요. 원 그 사람은 별것이 다 기가 막히네 그려. 부여 석수가 서랍을 와서 탑을 이룩하기로 분할게 무해란 말인가. 그래 서랍을 사람이 부여놈 따위에게 비록 조그마한 일을 망정지다니 말이 되느냐 말씀이야요. 이 사람 그게 무슨 좁은 생각인고 거기 지고 이기고 할 까닭이 무엇 있단 말인고 자네는 아직도 사만통일 이전 생각을 가지고 까닭 없는 적개심을 품고 있네 그려. 그때 서로 싸운 것도 생각해보면 뼈가 저릴 노릇인데 지금도 그런 감정을 품고 있어서야 될 말인가. 아예 그런 생각을랑 버리고 객지에 외로울 테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네가 돌보아 주게나.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그네들과 손을 마주잡고 헌덩어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나. 경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융돌의 고개는 차츰 차차 숙어졌다. 옳습니다. 서방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태 저는 옥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탑 둘은 다들 완성이 되어 가나. 다보탑은 벌써 다 되었고 가탑도 아마 거의 다 지어가는 모양입니다. 경신은 울려오는 돌 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밤에 도리를 한다는 게 하도 신기하니까 어디 우리 구경을 좀 가볼까? 번개와 벼락이 때려붙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밤. 아사달과 탑 위에 단둘이 앉아서 불을 뿜는 듯한 사랑을 하소연한 후 주마는 격렬한 재정에 지치기도 하였거니와 반비를 노박으로 맞은 탓에 며칠은 된통으로 앓기까지 하였다. 앓으면서도 잠고대에도 아사달의 푸념이요. 헛소리도 아사달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무병하던 외동딸이 아름의 사초 부인은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고 이손 유종도 조정을 들고 날 적마다 별당을 들러갔다. 주만이가 헛소리를 하고 딴청을 부릴 때마다 털이 혼자서 혹시나 아사달과의 비밀이 탄로될까 보아 애간장을 조리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디까지 딸을 믿는 이보담 자기 딸에게 그런 비밀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늙은 부모는 다행히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예사 헛소리로 흘려들어 버렸다. 그러나 주만의 병이 차차 소복이 될수록 아사달 그리운 정이 불같이 일었건만 밤늦도록 사초 부인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사달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아찔이었다. 주만은 아직도 몸이 찌뿌드드해서 쾌하지를 아니하였으되 일부러 쾌활한 채를 하고 인제병은 아주 멀리 갔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났지만 그래도 사초 부인은 노상 마음을 놓지를 아니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염려도 너무 많으시여. 인제 다 나았다는데도 왜 성가시게 자꾸 머리만 짚으세요. 글쎄 나중에는 머리 짚는 어머니의 손을 떠다밀며 주마는 자증까지 내었다. 얘가 무슨 소리냐. 아직도 속머리가 더운데 닿은 게 다 뭐란 말이냐. 괜히 방정을 떨고 오늘도 바람을 쏘이더니만 기에 병을 덧치는가 보다 하고 어머니는 구박 만든 손으로 굳이굳이 딸의 머리를 만지며 걱정을 맞이 않았다. 원 어머니는 괜찮대도 웬 걱정이시여. 머리가 눌리어 안 아픈 것도 돼 아프겠네. 주마는 역시 제 머리에 닿은 어머니의 손을 떼느라고 애를 썼다. 어미의 손이 그렇게 싫으냐. 왜 말을 안 듣고 내 고집만 세우느냐. 그럼 내 손으로 만져보려무나. 이게 더운가 안 더운가? 어디 더워요. 사늘하기만 한데. 그래 이게 덥지를 않단 말이냐. 괜히 약 먹기가 싫으니까. 나중에는 생판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하고 모녀끼리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언제든지 철부지의 어린 딸이었다. 주마는 앓는 것보담 어머니의 극진한 간호가 도리어 병이 되었다. 그다지도 아사달이 그리웁고 몸을 빼쳐나갈 수 없는 것이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름에야 길기야 길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지리할까. 일각이 삼추 같다 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리라.
이렇듯 긴 하루를 가까스로 다 보내놓고 어둑한 단거미가 내리는 걸 보면 오늘 밤에야 설마 빠져나갈 수 있으려니 하였다가 역시 뜻을 못 이루고 그 밤을 고스란히 밝히게 되매 온유월 단열밤도 가을밤 뺨치게 길었다. 아무리 정열에 뜬 주만이기로 어머니가 주무신 후 자정이 넘어서야 장근 20리가 되는 길을 갔다가 돌쳐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구러 열흘남 하를 보내노라니 앓고 난 몸살쯤은 오히려 뒷전이요. 정말 살이 내릴 지경이었다. 남의 눈을 꺼리는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것인 줄 주만은 뼈에 사무치도록 절절히 느끼었다. 파리한 딸의 얼굴은 가뜩이나 어머니의 발길을 자주 머무르게 하였다. 그래도 필경 기회는 오고야 말았다. 하루는 큰 손님이 드셨다고 집안이 벅적되고 주안상 준비에 사초 부인은 눈코를 못 뜨게 되었다. 이번에 오신 손님은 이만저만한 손님이 아니신가 봐요. 대감님께서 들락날락하시며 마님께 분별히 장이 바쁘시고 음식간에도 숙수를 둘씩이나 불러대어 바로 무슨 큰 잔치나 하시는 것 같은데쇼. 터리가 갔다가 오더니 아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럼 손님이 많이 오신대. 아니에요. 단 한 분이시래요. 하고 터리는 의미 있게 웃어 보인다. 단 한 분. 그래 손님은 누구시라든 쇳내보다 아가씨께서 더 잘 아실 거립쇼. 내친 것 내가 가보기를 했니. 어떻게 안단 말이냐. 금양상 대감이시라나. 누구시라나 장래 아가씨 시아주버님 되실 분이래요. 응. 하고 주만은 놀랐다. 제 혼인이 정말로 굳어지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아사달 만나기가 더욱 급하지 않으냐. 주만은 시아버지 될 사람이 손님으로 온다는 터리의 말을 듣고 아사들을 급히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지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